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주식 어플을 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빨간 불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화면을 여실 겁니다. 하지만 내 계좌 한 구석에 파란색으로 깊게 물들어 있는 종목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특히 이제 막 재테크에 눈을 뜬 20대, 30대 사회초년생 여러분 중에는 아시아의 아마존이라는 말을 믿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처음 샀을 때는 분명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무서운 주식시장의 격언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인구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미친 듯한 속도로 성장했죠. 사람들은 미국의 빅테크를 놓쳤다면 중국의 빅테크를 잡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은 쇼핑, 결제, 게임, 클라우드까지 중국인들의 일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언젠가 10배거, 즉 10배 오르는 주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적금 깰 돈을 모아 중국 주식이나 K웹 같은 중국 인터넷 ETF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반토막을 넘어 고점 대비 60%, 70%까지 폭락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매일 밤 글로벌 증시를 확인하며 내일은 오르댔지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더 깊은 하락뿐이었죠. 기업이 돈을 못 번 것도 혁신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시장을 덮쳤을 뿐입니다. 끝을 모르는 하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돈은 이대로 영영 사라지는 걸까?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프고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하락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이라도 남은 돈을 더 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해서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역사적 저점이라며 매수를 추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 위해 우리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단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쉽게 말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인데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오르는 게 상식이지만 중국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방향성이나 정부의 기조가 하루아침에 바뀌면 멀쩡하게 돈을 잘 쓸어 담던 1등 기업도 한순간에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볼까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가진 축구 선수들입니다. 실력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심판입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심판이 갑자기 오프사이드 룰을 바꿔버리거나 심지어 골대 위치를 마음대로 옮겨버린다면 어떨까요? 선수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며 뛰어도 제대로 된 점수를 낼 수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중국 규제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룰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경기장에서는 아무도 선뜻 베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K웹이라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 기업 ETF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모아놓은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요. K웹 안에는 우리가 아는 중국의 네로라 하는 기술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K웹의 차트를 길게 늘여서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고점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규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절벽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 쳤죠.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묶음 전체가 출렁이는 현상. 이것이 현재 중국 주식시장의 뼈아픈 민낯입니다. 이런 장세를 지켜보는 2030 투자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아껴가며 나름대로 공부하고 재무제표도 읽어보며 신중하게 선택한 기업들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시적인 이유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처음에는 시장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왜 하필 중국 주식을 샀을까? 미국 주식을 살 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꼬리를 물면서 투자를 향한 자신감마저 산산조각이 나곤 하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례적으로 가혹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하고 다 팔아버려야 할까요? 잠깐만, 이성의 끈을 다시 잡아봅시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나오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실제 가치 대비 현재 주가의 수준입니다. 지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과 쌓아둔 자산을 고려하면 지금 주가는 바덴세일을 넘어 떨이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비즈니스 펀더멘탈만 보면 매력적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경기 부양책이라는 약을 시장에 투여하는 것이죠.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보려 안간힘이 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밸류에이션이 바닥인 상태가 맞물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강력한 반등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남들이 다 두려워할 때 사라는 워런 버핏의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파란 불로 가득한 계좌를 단숨에 빨간 불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처럼 느껴집니다.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여윳돈이나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와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평단가를 낮춰두면 나중에 반등할 때 원금을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질 거라는 수학적 계산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전에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지하실의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뇌관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 경제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헝다 사태 이후 얼어붙으면서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부양책 한두 번으로 해결될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중국의 2030세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탕핑 문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쳐 취업도 결혼도 포기하고 바닥에 드러눕겠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M4 세대와 비슷합니다.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알리바바의 쇼핑몰이나 텐센트의 게임 결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절벽과 청년 실업, 그리고 소비 심리의 위축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쉽게 계산하기 힘든 무거운 현실의 벽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뿌리에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가져와 가치를 매기는 것인데 내일 당장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면 그 누구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자신 있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싼 것은 맞지만 싼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은 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큰 돈을 밀어넣지 못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알리바바나 K웹을 보유하고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업의 미래나 거시경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멘탈입니다. 매일 중국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투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아무리 언젠가 본전이 올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갉아먹히는 나의 건강과 일상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손실을 인정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손절을 고민할 때 꼭 써야 하는 안경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안경입니다. 내 돈이 반토막 난 중국 주식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넓고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50%를 복구하려면 무려 100%의 수익이 나야 합니다. 기약 없는 원금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비용을 차라리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더 잘 알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옮겨가는 것도 매우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이 저렴한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느껴 새롭게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규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전체 자산의 5%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주식은 앞서 말씀드렸듯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자산이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 돈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내 삶과 전체 포트폴리오에 타격을 주지 않을 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 이전에 시장에서 살아남아 퇴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투자를 숫자 맞추기 게임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최고 수익을 내는지 계산하려 들죠. 하지만 진짜 투자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의 통제권을 잃지 않는 과정입니다. 바닥인지 지하실인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조차도 중국 주식을 샀다가 손절한 적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남의 나라 정책에 내 소중한 자산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스스로 긋고 그 안에서만 게임을 즐기는 것이 2030 스마트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남들의 소음이나 뉴스 기사의 자극적인 제목에 흔들리지 마세요. 노트 한 권을 펴서 적어보세요. 나는 이 돈을 잃어도 괜찮은가? 이 주식을 들고 밤에 푹 잘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답은 전문가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만이 폭락장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기나긴 마라톤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니 너무 자책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투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내 계좌의 비중을 점검해보는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